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회자를 준비하는 탈북 신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졸업 후에도 마땅한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접 기술로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기술훈련학교가 구티비 보도 이후 주변의 도움으로 새로운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학사 과정이 마련돼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티비 부흥사협의회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복음 축복교회에서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목숨을 건 탈북 과정에서 상당수의 북한 이탈 주민이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남겨진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사명으로 목회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학업은 물론 졸업한 후에도 사역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예리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문의한 결과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9명, 총회 신학대학교에 5명, 서울신학대학교에 4명,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2명의 탈북 신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신학교와 휴학생들까지 더하면 국내 탈북 신학생 수는 1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성경조차 접해본 적 없던 이들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문 특성상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 생소한 언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수님 칼빈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교수님들서 칼뱅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용은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름이 달라서 또 그 칼뱅은 누구고 칼빈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는데 다 한 사람. 게다가 코로나19로 1년 반 가까이 계속된 비대면 수업은 이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됐습니다. 총신대 하광민 교수는 탈북 신학생들과 남한 신학생들의 적어진 교류를 코로나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탈북 신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신대원에 와서 또 가져가야 될 중요한 자산이 우리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남한 교회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교류가 별로 없어진 겁니다. 탈북 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학원에 다니면서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일부 특수사역을 제외하곤 탈북 신학생을 찾는 교회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40군데 정도 교회에다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연락 온 데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리가 너무 멀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졸업하지만 실제로 그 사역지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 하나로 목회자의 꿈을 꾸고 있는 탈북 신학생. 이들이 통일 이후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예리입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전문 용접 기술을 교육하는 목회자 선교 훈련학교가 새 공장 입주를 기념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티비의 보도 이후 주변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기적적으로 교육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내부 공사를 마친 인천 서구의 한 공장. 목회자들에게 전문 용접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JCM 목회자 선교 훈련학교가 새 교육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첫 개강 예배를 드린 이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교육장이 마련된 겁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선교사님, 목회자들 기술 훈련학교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러더니 용접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습니다. 이강민 목사는 특히 지난 4월 구티비 보도 이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TV에서 나온 영상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영상을 그 대표님한테, 사장님한테 보여주셨대. 3일 동안 다 끝나고 밤 10시 반에 작업을 끝내놓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거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냥 저희들이 봉사하겠습니다. 이 목사는 새 공장 입주로 지역 복음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국 땅에서 외롭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우회도 다시 운영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별 볼 일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라고 발을 띄었을 때,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JCM 목회자 기술훈련학교는 목회자 대상 용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와 함께하는 목조주택 기술학교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내년부터는 일반 전형으로 전문 학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사 과정이 마련된 건 처음인데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유창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대학교가 지난 2019년 수도권 최초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한 안산에이블대학. 2년이 넘는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엔 에이블 자립학과를 신설하고 정규 전문학사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 평생교육원과 달리 장학금 지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안산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실천과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으로 교육의 사각에 놓인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학위의 날개를 달아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특별 전형으로 장애인에게 학위를 주는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장애 학생들과의 학습 격차를 따라가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이를 위해 안산에이블대학은 발달장애인만을 선발해 수준별 전공 교육은 물론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에이블 자립학과는 총 3년 과정으로 실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 자격과 컴퓨터 활용 능력, 요양보호사 자격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 외에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과 스트레스 해소법은 물론 금전이나 시간관리, 의사소통 방법도 가르칩니다. 에이블 자립학과는 맞춤형 교육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사무보조, 병원 등 의료 관련 분야의 보조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은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와 정시를 통해 모집합니다. 수시 1차는 오는 9월 10일부터 원서를 접수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30명으로 지원 자격은 지적장애나 자폐장애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구티비 부흥사협의회 축복 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전하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구티비 부흥사협의회 초청 축복성회가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협의회 회장인 오영대 목사가 담임하는 순복음 축복교회가 협의회 소속 목회자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오영대 목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우리 마음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 같다며 주님만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회 첫날은 총괄본부장인 김용희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인 100명 안팎의 성도만 현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미처 현장에 오지 못한 성도들은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티비 부흥사협의회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미자립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복성회는 9일까지 매일 새벽과 오전, 저녁 3번에 걸쳐 진행되며 순복음 축복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60세부터 64세 고령층과 30세 미만 군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7일 시작됐습니다. 60세에서 64세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은 동네 병원 등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신규 접종 대상자는 395만 5천여 명입니다. 30세 미만 군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군의 자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은 35만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해열 진통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생산량 확대를 추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발열을 가라앉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 재고량은 지난 2일 기준으로 약 2억 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조업체의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았다는 증명수단으로 접종 스티커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모바일 전자접종 증명서에 접근이 어려운 65세 이상에게 증명용 접종 스티커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스티커는 신분증에 부착하는 형태로 접종 이력과 이름 등이 기재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내용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달 중순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수부는 40개 이상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 주택가격 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2,619만 원입니다. 지난달에는 6억 1,451만 원으로 4년 동안 1억 8,832만 원 올랐습니다. 구별로는 강동구가 54.4%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 송파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1,019만 원꼴로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523조 4천억 원보다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37%로 작년 9월 출범 이후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9월 74%와 비교하면 반토막 셈입니다. 스가 내각 지지율은 그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감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신규 감염자가 감소세인 와중에도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스가 총리에게 등을 돌리는 일본 국민이 많아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현지 시간 6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도심의 대학 캠퍼스 인근 쇼핑몰 식당에서 졸업 축하 파티를 즐긴 뒤 나오다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경찰 관계자는 한 대 이상의 차량이 피해자들 앞에 서더니 탑승자가 총을 쏘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는 15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고려해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유지합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출입국 통제도 계속됩니다. 인구가 930만 명인 이스라엘은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 지난해 말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현재 인구의 약 6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미확인 비행물체 UFO 조사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가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빠르면 이달 말 지난 20년간 목격한 120건 이상의 괴 비행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매체들은 그동안의 목격이나 영상에 포착된 비행체가 외계인과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가상화폐 시장을 쥐고 흔드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머스크를 향해 당신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하는 놀이 때문에 여러 삶이 파괴됐다면서 머스크의 트윗들은 일반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경시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를 향해 이번엔 임자를 만났다며 기대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한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진행하는 미얀마를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에 개교회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광주광역시 광주베델교회가 성금 2,062만 원을 한교봉에 전달했습니다. 라종빈 담임 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와 부산 백양로교회도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그동안 월드비전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온 배우 김혜자, 유지태, 김효진 씨 등의 친선 홍보대사를 바피어스 아너클럽 회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바피어스 아너클럽은 월드비전 창립자인 바피어스의 이름을 딴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기부 문화 정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 찬양 문화 공간인 두나미스가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오디션 프로그램 CCM 스타 시즌 7 개최를 앞두고 8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CCM 스타는 전국 지역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 대회를 통해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며 오는 8월 28일부터 지역 예선이 시작됩니다. 참가 접수는 각 지역 예선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찬양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 여성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 루거라운드가 오는 13일 송파 카페 비트윈에서 열립니다. 비트윈 교회와 진클래식이 공동 주최하는 이 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최소영과 바이올리니스트 노예리 등이 출연해 찬양 연주 10여 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수익금 전액은 알바니아 여성들을 위한 재봉틀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만큼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접한 탈북 신학생들은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목회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북한 선교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